거울 보기 두렵나요? 이 나이에 뭘 꾸미냐 말하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발견한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꾸미냐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외모 관리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 허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죠. 그는 우리의 옷차림 하나, 머리 모양 하나가 내면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흐트러진 외모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옷을 가지런히 입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 말입니다. 몸을 다스리는 행위는 곧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매일 아침 옷깃을 가지런히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해도 스스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이 많아질수록 외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위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머리를 빗으셨나요? 깨끗한 옷을 입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약용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형심일체, 즉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철학은 동양 사상의 핵심입니다. 서양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양 철학은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증명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진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설 때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서면 신뢰를 잃는다고 했죠. 이것은 비단 관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늙은이가 무슨 치장이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의 총체적 표현이 됩니다.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이 새겨지고 몸가짐에는 쌓아온 품격이 드러나며 옷차림에는 삶의 태도가 반영됩니다. 꾸밈을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를 빗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세수도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나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외출할 위욕도 사라지고 사람 만날 위욕도 없어집니다.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흐트러짐의 대가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옷은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었고 옷깃은 가지런히 여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가다듬는 행위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그것이 삶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루틴의 힘이라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는 이 단순한 행위들이 우울증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도 같은 맥락에서 외모 관리를 강조한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흐트러진 옷을 펴듯 주름진 마음을 펴는 마음 수양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급격히 노쇠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단정하게 준비하고 외출할 준비를 하면 활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울증이 줄어들고 사회활동이 늘어나며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위지의 표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유배지에서의 18년입니다. 1801년부터 1818년까지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어려웠고 언제 더 큰 화가 닥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단정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은 비록 낡았지만 항상 깨끗하게 빨아입었고 옷깃은 가지런히 여몄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면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는 나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세상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해도 스스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위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이었습니다. 외모를 단정히 유지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배 기간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위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의표, 흥음신서 등 조선 후기 최고의 저작들이 모두 이 고난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단정함을 통해 마음의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몸을 가다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고 그것이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으며 규칙적인 생활이 엄청난 학문적 성취를 만들어낸 겁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실직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이혼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거울도 보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더욱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동 활성화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우울할 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면 기분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원리를 알고 실천했던 겁니다. 그의 단정함은 절망에 대한 품격 있는 저항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내외일치, 즉 안과 밖이 하나라는 사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몸가짐이 바릅니다. 반대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행동이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수양의 양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예절에 관한 경전인 예기
는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얘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단정한 외모가 도의 표현이라고 했죠. 이것은 거칠애를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겉과 속이 하나라는 통합적 사고에 기반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외모와 내면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내면이 중요해라고 말하죠. 물론 내면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외모와 내면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 자체가 내면, 수양의 일부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수신, 즉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을 모든 수양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며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위 첫 단계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라는 이론인데 우리의 몸 상태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반대로 구부정하게 앉으면 우울해집니다. 미소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찡그리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가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흐트러진 옷을 입으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몸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곧게 펴라. 앉을 때는 단정히 앉고 걸을 때는 바르게 걸어라. 말할 때는 또박또박하고 행동할 때는 신중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모두 외모와 내면의 통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용모 단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용모가 단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군자가 될 수 없다고 봤죠. 왜냐하면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성한 의식이죠. 불교에서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마음에 쌓인 번뇌와 욕망의 먼지를 닦아내야 본래의 맑은 마음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울을 닦는 행위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다듬는 것은 마음에 쌓인 먼지를 닦는 일과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오늘은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다짐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작은 의식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침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는 이 단순한 행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꾸밈이란 무엇일까요? 꾸밈이란 스스로에게 괜찮아, 오늘도 너답게 살아라 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나는 오늘 웃으며 살겠다 는 다짐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은 나는 오늘 품위 있게 살겠다 는 선언입니다. 머리를 빗는 것은 나는 오늘 질서 있게 살겠다 는 의지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의식들이 삶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일상의 질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 종일 빈둥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력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는 루틴을 유지하면 삶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노년기 건강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많은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의 시작이 바로 아침 준비입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10분이 그날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10분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머리를 빗고 내 몸을 가다듬습니다. 이것은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이룰 수 없다고요. 매일 아침 머리 빗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의식을 통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힘입니다. 단정한 외모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 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만남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줍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만날 때는 반드시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라.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가면 백성들이 너를 무시할 것이다. 이것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백성을 존중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백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외모로 표현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 단정하게 옷을 입는 이유는 뭘까요? 면접관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모로 표현하는 겁니다. 데이트할 때 화장하고 예쁘게 입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외모로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외모의 방치는 곧 관계의 방치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닙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존중해야 할 관계입니다. 가족 앞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을 존중하는 겁니다. 정약용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서도 옷을 가지런히 입고 몸가짐을 단정히 해라. 그것이 가족을 존중하는 길이다. 남편이 집에서 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니거나 아내가 머리도 안 빗고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외모는 신뢰의 시작입니다. 첫인상의 대부분은 외모로 결정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7초 안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7초 동안 무엇을 볼까요? 바로 외모입니다. 단정한 외모는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흐트러진 외모는 이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는구나 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중요하지만 나이 들면 만들어진 외모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얼굴에 새겨지는 거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은 50세가 넘으면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품위 있게 산 사람은 품위 있는 얼굴이 되고 거칠게 산 사람은 거친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탄력 있던 피부는 주름지고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빠지며 날씬했던 몸은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젊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름다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정함과 우아함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늙어서의 아름다움은 가꾸어야 빛난다.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지만 늙어서는 노력해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꾸밈은 젊음의 꾸밈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늙어서는 정갈함을 추구합니다. 젊을 때는 돋보이려 하지만 늙어서는 품위를 지키려 합니다. 요란한 장신구 대신 깨끗한 손톱이, 비싼 옷 대신 다림질된 옷이, 진한 화장 대신 환한 미소가 더 아름답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절제에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소홀하지 않은 균형,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초라하지 않은 품격. 이것이 노년의 미학입니다. 프랑스 여성들이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과도한 꾸밈 대신 적절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며 자세를 바르게 유지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단정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년의 꾸밈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단정한 모습이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아직 괜찮으시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반대로 외모가 흐트러지면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하는 불안감을 주죠. 노년의 단정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배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아픈 내색하지 않으며 외로워도 외로운 내색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외모만큼은 단정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75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그는 옷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갈함에 있습니다. 눈부심이 아니라 은은함에 있습니다. 외침이 아니라 고요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외모 관리 철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외모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둘째,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힘들 때일수록 외모를 더 단정히 해야 합니다. 넷째, 겉과 속은 하나입니다. 다섯째, 작은 일상의 의식이 삶을 만듭니다. 여섯째, 외모는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곱째, 노년의 아름다움은 정갈함입니다. 여덟째, 외모 관리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야 하는 이유는 남을 위한 치장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힘든 날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는 행위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 수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픈 것처럼 단정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려고 단정하게 입는 겁니다. 외모 관리는 자기 통제력의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연습입니다. 작은 것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큰 것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다스린다. 외모 관리는 일상의 지혜이자 철학입니다.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피상적인 치장이 아니라 깊은 수양입니다. 끝까지 단정함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세요. 정성스럽게 자신을 가꾸세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삶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보여준 그 단정함을 기억하세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킨 그 품격을 본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